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평생 반려자가 아픈 순간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면 어떠실까요? 4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찾아온 시련, 그리고 그 끝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긴다면 가장 두렵겠습니까? 미안하다일까요? 아니면 고맙다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예상하지 못한 말일까요? 오늘 주인공은 68세 김정호 씨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그는 아내 순자 씨와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이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혹시 여러분도 노부부의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이 묵묵히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병간병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이지요. 나는 못하겠소.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 이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 가족들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순자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호 씨가 들은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소와 다르게 자꾸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68세 나이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보,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정호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방금 전에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지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해요. 그날 밤 정호 씨와 순자 씨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짐이 되는구나.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하지만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내 간병까지. 걱정하지 마.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정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68세,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밤낮을 바꿔서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지요. 정호 씨는 밤잠을 설치며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큰아들 민수가 주말에 찾아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요새 밤에 자꾸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거든. 내가 못 자겠어.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요.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정호 씨가 말렸지만 순자 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왜 나를 가두는 거야? 순자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정해. 당신 누구세요? 나를 왜 못 가게 해요? 그 순간 정호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어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호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혼자 돌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거든요.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가 모였지요. 아버지, 이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안 돼. 정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계속 돌보실 건가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호 씨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이제 정말 못하겠어.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나도 이제 늙었어. 밤잠도 못 자고 내 몸도 말을 안 들어. 다른 방법을 찾자.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가 옆에 계셔야.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내가 쓰러지면 누가 엄마를 돌봐?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때로는 정신이 또렷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보,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야, 깼구나. 당신, 힘들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같이 살아온 사이인데. 하지만 당신도 아픈데.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허리 통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혈압약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를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찾았어요. 낮에만 보내시면 돼요. 그래도 되겠니? 일단 해보세요. 아빠도 낮에 좀 쉬시고. 하지만 순자 씨는 센터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집에 있을래. 왜 나를 버리려고 해? 버리는 게 아니야, 순자야.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싫어, 집에 있을래.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순자 씨를 센터에 보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순자 씨가 센터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김순자 어머님이 오늘도 다른 어르신을 밀치셨어요. 더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센터 직원의 전화를 받은 정호 씨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정말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요양원은 보내지 않겠어. 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계속 돌보실 건가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했잖아.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요양원도 안 되고 본인이 돌보는 것도 안 된다니.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호 씨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아, 엄마. 그냥 이야기 중이에요.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죠? 내가 짐이 되니까.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픈데 돌봄의 부담이 온전히 한 사람에게만 지워질 때 말입니다. 정호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순자 씨의 마음도 아프고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정호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순자 씨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나도 한계가 있어. 정호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요양원 입원 전날 밤 순자 씨는
유독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여보, 왜 순자야? 내일 어디 가는 거죠? 아니야, 왜? 가방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이런 건 알아차리는구나. 순자야, 요양원 보내는 거죠? 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자 씨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정호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괜찮아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세요. 순자야, 당신도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게 순자 씨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점점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님, 남편분이 오셨어요. 누구요? 정호 씨요, 남편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 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폐렴이 와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정호 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식을 잃으신 지 3일째입니다.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호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병실에서 며칠을 지내며 정호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끝까지 내가 돌봤어야 했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간병사 김정희 씨가 정호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것은 순자 씨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내용은 또렷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신이 또렷할 때 이 편지를 써둡니다. 먼저 우리 정호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거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도 아픈 몸인데 나까지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신이 내게 해준 40년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마지막 몇 달을 혼자 보냈다고 그 사랑이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야, 영희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아빠도 정말 최선을 다했단다. 사실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4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그 추억들로 충분해요, 여보.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편지를 읽은 정호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언제 쓰신 거예요? 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오신 지 한 달쯤 됐을 때요. 그때는 아직 의식이 또렷하셨거든요. 저한테 가족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병사의 말에 정호 씨는 더욱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간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요. 아마 아버님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 같아요.
정호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는 동안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많이 힘드셨죠? 옆집 박영수 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돌보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요. 그때 박 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순자 씨가 요양원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이라고요? 네, 남편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나를 정말 미워했다면 그냥 버려뒀겠죠. 하지만 내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씨의 말에 정호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남편도 아픈데 나까지 돌보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차라리 내가 전문가들한테 맡겨지는 게 낫죠. 옆집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남편 걱정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순자 씨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어요. 정호 씨는 검은 양복을 입고 빈소에 서 있었습니다. 삼촌, 조의를 표합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했고 정호 씨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정호 씨,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사 동료들도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호 씨는 담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내가 끝까지 돌봤어야 했나? 순자가 나를 원망하고 죽은 건 아닐까?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부인분을 요양원에 보낸 건 좀 조용히 해. 들리겠어.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됐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자신을 나쁜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의 병원 담당 간병사였던 김정희 씨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의식을 잠깐 되찾으셨어요.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을요? 간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고마웠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라고 하셨어요. 정호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간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준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라고 하셨어요. 정호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순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간병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정호 씨,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이 한 선택이 맞아. 나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그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말을 들었거든요. 정호 씨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마지막 말이 원망이 아닌 감사였다니. 정호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아버지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감쌌어요. 아빠, 엄마가 아빠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영희도 아버지의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도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빈소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아까 정호 씨를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서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다른 조문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항상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순자 씨의 친구인 이미숙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호 씨, 순자가 살아생전에 저한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정호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이 들어서도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가게 됐을 때도 정호가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호 씨는 고개를 들어 순자 씨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순자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간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요? 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 아픈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여기 보낸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조문객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호 씨를 나쁜 남편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빈소 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누가?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간병사 김정희 씨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분명히 어머님 목소리였는데. 정호 씨 고마워. 또다시 들려온 목소리에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호 씨는 순자 씨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너구나?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지요. 정호 씨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어. 그 순간 빈소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순자 씨가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빈소에 있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혹시 순자 씨의 영혼이 정말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건 아닐까요? 40년간의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했던 것은 아닐까요? 장례를 마친 후 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순자 씨의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정호 씨는 순자 씨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달 후 정호 씨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마지막에 받았던 그 따뜻한 돌봄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호 씨가 한 할머니께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들. 아니, 누구시죠?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정호 씨는 그 모습에서 순자 씨를 떠올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호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순자 씨가 생전에 받고 싶어 했을 그런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간병을 거부한 무정한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40년간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정호 씨와 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항상 곁에 있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도 사랑이지요.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동반자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어려운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가족의 돌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완벽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라면 설령 그것이 함께하지 못하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정호 씨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가 마지막에 받았던 그 따뜻한 돌봄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단순한 말들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인생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